창업이 성공할 확률이 5%도 안 된대요. 유통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빵을 만들 줄 모르고요. 일단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거 지금 하시는 걸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시고 가세요? 빵은 어떤 빵이 맛있냐? 가장 따뜻할 때 먹는 빵이 맛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하시기 전에 네. 먼저 마이크 먼저 착용하실게요. 아, 그래요? 네네.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정리해드릴게요.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최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나요? 네,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주방이고요.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요. 네. 제가. 아, 그래.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찍고 아, 그래. 네. 네네, 여기 2층 이제 사무실인데 옆에 업무 보는 공간입니다. 앞치마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죠. 고맙습니다. 지금 7시 42분인데 네네. 손님들이 보통 몇 시쯤 많이 오시나요? 주말에는 오전부터 많이 오시고요. 평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일찍 준비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전에 들리신 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실망하지 않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단골분들이 또 계시나요? 아, 그럼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출근길에 들리고 지금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마다 이제 빵을 가져가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빵 종류는 보통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여기는 평일날 한 100여 가지가 나와요. 100종이요? 예. 주말에는 이제 더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한 150가지 정도. 빵집이 여기 말고 또 있는 건가요? 하수대에 하나 있습니다. 아, 화순?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2호점이고요. 아, 거기가 예. 화순이면 1호점이겠네요? 하순이 이제 본점이죠. 네. 이따가 화순도 혹시 가시나요? 네, 이제 넘어가죠. 여기서 오픈하고 도와주고, 이제 하수는 이제 직원들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는 그럼 사장님 혼자서 카운터를 다 보시나요? 이곳은 오전에는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올 때까지는 혼자 나오고 보고 있고, 하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고요. 오픈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이제 일찍 나온 빵들 먼저 진열을 하고요. 전날 나온 빵들은 이제 뺍니다. 다 빼고 당일 나온 빵들로 진열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날 남은 빵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각 동구에 있는 장애인 협회나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아파트 단지 많아요. 아파트 단지 이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상가나 그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빵은 그냥 무료로 남은 거는? 네, 나는 봉사하고 있어요. 네, 나는 봉사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 육족 마늘빵이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요. 하순 빵쇼핑에서 이게 인기를 타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 건데 손님들이 많이 이 빵 때문에 많이 옵니다. 우리 시그니처 빵이기 때문에 국산 이제 마늘을 갈아서 풍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크림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만의 이제 비법이 녹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러 오십니다. 빵은 어떤 빵이 맛있냐? 가장 따뜻할 때 먹는 빵이 맛있습니다. 지금 오픈 준비라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보통 아침에 몇 시 출근하시나요? 저 7시에 출근해요. 사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특별히 뭐 어떤 부분 좀 잘 해주시나요? 직원들한테 약간 쓴소리 하는 게 없으시죠? 필요하다고 하는 거 많이 들어주시고. 사장님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장님한테요? 네. 사장님, 빵쇼핑 화이팅입니다. 3층에 문 열러 가시죠. 네. 테라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등산이 다 보이는 3층입니다. 저희가 이 매장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3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한번 보세요.
강주에 이제 카페가 많잖아요. 네. 뷰가 좋은 카페도 많고 무등산 주변에 이제 카페가 많은데 보통 이제 무등산에서 강주를 바라보는 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무등산이 다 보입니다. 이곳을 처음에 왔는데 1층, 2층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을 해야 되나? 아닌데 3층 왔을 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저한테도 힐링이 되고 이곳을 보고 다 힐링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정말 괜찮다. 모든 분들 오셨을 때 만족하고 갈 공간이다 싶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시는 좀 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좀 기르게 되셨는지. 네. 부동산 쪽은 제가 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통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오픈이라 하죠. 유통하다 보면은 일반 할인점도 오픈을 하게 되고 마트도 오픈하게 되면은 그 목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목. 이 정도 되면 위치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면 좋겠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풍수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될까요? 문산에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고이는 자리 있죠? 그런 고이는 자리, 여기가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이라는 건 또 고인다는 거잖아요. 물이 고이듯이 돈도 고이고 사람도 고이고 만나는 지점이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만남이 시작되고 또 문산 올라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나 그리고 시장을 봤습니다. 계속 보고 모니터하고 또 주위 상권도 물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풍수지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 관상도 좀 봐줄 수 있나요? 네, 성공할 사항입니다. 그대는 성공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시장 다니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사업으로 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할인점에서 이제 1차 신선식품 쪽을 오래 했었고 그때 접하게 된 게 이제 베이커리도 접하게 됐었고 첨가야채나 정육코너나 그런 신선식품이죠. 직장생활 시작해서 내 사업도 했었고 내 사업도 한번 크게 말아먹고 그리고 다시 또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꿈꾸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분들한테 혹시 뭐 선배님으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다면? 네, 베이커리를 만드는 순간 인건비는 배가 됩니다. 원재료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럼 그것을 감당하려면은 매출이 그만큼의 포지션 잡아야 돼요. 그것도 보지 않고 아 요즘 같이 가니까 같이 가게 따라가야겠다. 나도 빵 좀 갖다가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네. 사장님께서 빵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빵을 만들 줄 모르고요. 일단 빵집을 지금 2호점까지 운영을 하시는데 빵을 만드실 줄 모르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리점에서 셰프가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가게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5%도 안 된대요. 그렇지만은 셰프가 아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 사업 장사꾼이죠. 장사꾼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더라고요. 그 차이 같아요. 빵을 만드신 분들이나 셰프들 분들이나 보면은 요리, 음식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근데 장사라는 것은 물건 장사 아니거든요. 사람 장사입니다. 직원을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그 차이 같아요. 혹시 여기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기 하고 하수에서 월 한 2억? 월 2억이요? 예, 1년에 한 20억 정도? 예, 그 정도 매출 나와요. 그러면 사장님 부자시네요?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요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그리고 재료비도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 이익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개선한 손익분기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방법을 많이 찾고 있고 이게 소상공인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머리 아프고 항상. 얼마나 됐죠? 여기가 시작한 지금은 여기는 작년 8월에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 그럼 아직 1년이 안 된 거네요? 네, 8개월. 아직까지는 제가 아픈 손가락이죠. 계속 제가 집중하고 관리해야 될 매장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쪽으로 항상 오픈하고 하루도 안 쉬고 아침에 여기서는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을. 1호점 매장은 네. 언제 오픈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횟수로 3년째입니다. 3년째? 네.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랑 겹쳤던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망상할 때죠. 코로나에 대한 타격은 크게 없으셨나요? 크게 오히려? 없었어요. 어... 크게 없었어요. 덕분에 시작을 잘 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는데 오히려 사장님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로 된 거네요? 그렇죠. 틈새 시장이죠. 그걸 찾아서 시작하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잘 운 때도 맞았고요. 네.
여기 혹시 빵집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위에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닐 때마다 와요. 저는 여기 집 빵이 맛있어요. 아, 여기 빵 맛있어서 자주 오시는구나.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세요? 치즈 들어있는 빵도 좋아하고요. 나 그럼 한순점 넘어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한순점 넘어갔다 올게요. 네.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주로 보고요, 업무는요. 자, 한순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화순에 있는 도곡에 있는 빵쇼핑입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여기도 엄청 넓네요. 여기는 주차 공간이 넓죠. 요즘 주차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외곽이고 주차장 넓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좀 편히 쉴 수 있을 안에 공간도 좀 넓습니다.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문사는 1, 2, 3층이면은 여기는 1층 단층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편안해 하십니다. 이쪽은.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자마자 이제 어떤 이제 업무를 좀 보시나요?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도 같이 이제 오픈하는 거 이제 준비 이제 같이 봐주고요. 또 매장에 이제 물건 깔린 거 보고, 여기는 평일이 한 150가지가 나오고요. 주말에는 한 200가지 정도. 빵이 진짜 많네요. 1호점을 하시다가 2호점까지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여기 일단 잘 돼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까 무등산하고 진심사 입구 쪽이죠. 무등산 진심사 입구 쪽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20분 이내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2호점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내가 항상 주시하고 모니터하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 있을 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거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매장을 찾다가 보니까 진심사를 보게 됐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호점. 가게를 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1호점을 여기로 여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주 들어오는 마지막 집이거든요. 강주 들어오는 마지막 집. 이게 식사를 다 하고 들리는 마지막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으로는 계속 그때 안 됐지만 여기에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카페가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쪽이 맞을 것 같다. 이쪽 공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집 왔을 때 딱.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에게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안 좋죠. 자리겠지만 네. 사장님께서는 또 유통을 하시니까 또 그런 쪽으로 또 눈이 또 트이셔가지고 그렇죠. 잡게 되신 거네요. 네. 그 많은 식당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칠 수 있는 또 베이커리 카페 커피숍은 딱 맞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사장님, 그러면 그 유통업에서 이런 베이커리 사업에 이제 업종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한테 뭐 간단한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손님도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좀 찾아와요. 또 체인 사업도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경험 없지만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현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카페하니까 깨끗해 보이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직업이거든요. 힘든 일이고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잘 하시는 거 하세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시고,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거 지금 하시는 걸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시고 가세요? 거기서 잘 하시면서 하다가 거기가 접목돼서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좀 주제에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사장님,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보니까 네.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세요. 피부가요? 빵집을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따로 피부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피부 관리는 안 하고. 네. 제가 뭐가 바쁜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총각입니다. 아, 친구이세요? 아, 결혼 안 하셨구나.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타났을 때 관리가 되고 있어야죠. 그래도 아직 나름. 그러면 이거 혹시 이제 방송을 또 보시고 네, 또 연락을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주셔가지고 저분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분들한테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오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 잘 듣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인데 사장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든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부동산 가시면은 우리 매장 3층 같은 그런 공간에서 좋은 곳 보면서 힐링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 컷이 저는 제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내 것은 무엇인가요? 여동생분이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여동생분은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동생 직장이 있다 보니까 직장에는 혹시 이거 카페 창업했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직장에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말 안 했습니다. 일단 한 명은 안정적인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와야 됩니다. 리스크에 저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할 생각은 안 해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까 일단 올라가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를 먼저 차실까요? 네, 마이크 차시고 사장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광주에 살고 있는 38살 오상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약 10일 정도 됐고요. 10일이요? 네네. 오픈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어제 이제 가오픈이 끝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소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안 해보던 일이라 유리는 이게 열심히 닦아도 이게 손님분들 이렇게 손 자국 한 번만 남아버리면 또 그게 티가 나서 또 저희 가게 들어올 때 제일 또 입구다 보니까 매일매일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방금 안 해보던 일이라고 했는데 혹시 네네.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보험사에서 영업 쪽으로 해서 근무를 했고요. 영업 사원으로 이제 판매 쪽도 해봤고 또 이제 사원분들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 실장 업무도 해봤고요. 네네. 한 11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11년이요? 네네. 엄청 오래 하셨는데. 네, 오래 했어요. 그 정도면 거기서 꽤 자리 잡고 월급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침체가 되고 재택근무로 좀 이렇게 전환되면서 네. 2년 반 정도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는 받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월급의 절반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상 떨어졌었던 달도 있고요. 예. 혹시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편이신가요? 제 방은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다. 카페 둘러보니까 네. 인테리어가 좀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예쁜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직접 셀렉 하신 건가요?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 친여동생이랑 같이 했고 지금 이 카페도 친여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분이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여동생분은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동생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 명은 또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동생분 오시나요? 네, 퇴근하고 와서 이제 오후에 같이 근무할 거고요. 네. 사장님 그러면 네. 카페 지금 창업하실 때 이거 물 새는 거 지금 나와버렸나요?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편집하면 됩니다. 네네네. 이건 뭔가요? 가습기인데요. 자기장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해서 구매해봤습니다. 물이 진짜 올라가네?
직장으로의 취직이 아닌 개업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보험사에서 약 1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업무고 또 만나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뭐 힘든 점들이 이제 있었죠. 또 이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고 지치기도 해서 이제 변화를 좀 꾀해보자 내 인생에 다른 분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카페를 왜 하시게 된 건지. 우선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 전에는 그냥 출근 시간 되면 출근을 해서 해당된 일을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쳇바퀴처럼 그냥 굴러갔는데 그냥 월급 날만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능동적으로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은 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고 그걸 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말리고 싶고요. 네, 그거는 힘들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또 내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38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네네. 여자친구분은 없고요. 아, 네. 혹시 뭐 이상형? 제가 또 삼촌 팬으로서 네. 르세라핌의 네. 채원 양. 오. 네. 저도 르세라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픈부터 네. 지금까지 이 손님이 네, 네. 아직 한 분도 이제 안 오셨는데. 아, 네. 지금 네. 어제 오늘 또 비가 오고 아,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은 가게를 많이 알리는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카페도 있지만 네.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은 혹시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프랜차이즈도 고려를 했고 알아봤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A부터 Z까지 또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또 이제 리스크가 좀 적죠. 창업 비용은 물론 훨씬 배 이상 높겠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수동적인 그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개인 카페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 카페를 하다가 나중에 또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내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프랜차이즈로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배우고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좀 먼저 개인 카페로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픈한 지 10일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상했던 대로의 좀 매출이었나요? 아니요. 손님이 가장 없었을 때는 몇 팀 왔나요? 세 팀? 하루에 3팀? 네, 하루에 세 팀. 점심시간 때 오시고, 저녁에는 없었다. 하루가 길죠. 광주가 비가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닌데, 네. 오픈하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일 중에 한 지금 4, 5일은 촉촉하네요, 하늘이. 오늘도 비가 오니까. 오늘도 비가, 또 내일도 비가 촉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동생분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네네. 네. 직장 끝나고 오신 건가요? 네, 지금 퇴근하고 네. 온 길이에요.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신 건가요? 바로 퇴근하고 또 2차 출근 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또 손님들 와 계시면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어딜 봐야 돼요? 카페에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대학 때부터 계속 카페 일을 해왔었고 계속 은연 중에 이런 카페 창업의 꿈이 있어서 이번에 정말 시기가 친오빠랑 같이 오픈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머들러를 샀는데 어울릴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즈 맞네요.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물어볼 수 있나요? 건설업 쪽에 회계를 보고 있고 전 카페랑은 정말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은 그럼 얼마나 다녔어요? 직장은 지금 5년 이상 다녔었고 5년 만에 이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좀 쉽지 않았나요?
막연히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진짜 공사부터 심지어 이런 설비나 전기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서 골머리를 썩었고 막상 오픈했다고 쳐도 손님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꾸준히 이제 홍보와 메뉴 개발과 계속 앞으로 잡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전에 오빠랑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일 안 왔을 때가 3팀 왔었대요. 그때 혹시 기분이 하루에요? 네. 그 부로 됐어요? 오빠가 말을 안 해서 지금 초반이라서 사기가 꺾이면 안 되니까 이제 어제보다 더 오늘이 나았으면 괜찮다 이렇게 마인드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메뉴나 커피 타는 거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여동생에게 배웠습니다. 아, 여동생한테? 네네. 직장에는 혹시 이거 카페 창업했다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직장에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말 안 했습니다. 저희 음료랑 디저트 놔드릴게요. 뷰가 딱 트여 보이는 카페가 사실은 동명동에 많지 않은데 여기 오계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여기 남 사장님이 아직 미혼이시래요. 네. 그래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친구가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38입니다. 그래요? 제 친구들한테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사장님. 연락 주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지금 주인공이 아니셔. 여기 좋네. 제가 손님 인터뷰를 하다가 네네. 본의 아니게 또 헌팅을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나요? 네, 긍정적인 그래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번호를 주고 하면 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방문 한번 하시는 걸로. 네,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네네네. 제가 재방문도 유도를 했습니다. 네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카페 이름이 오계절이잖아요. 네.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사계절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제 성이 오씨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나 카페 차리면은 5계절로 할 거야 라고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상호명은 큰 고민 없이 바로 5계절로 짓게 됐고 5시즌으로 하면 좀 더 예뻐 보여가지고 두 가지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면서 순탄했던 일도 있겠지만 물론 싸웠던 적도 있고 그러실 것 같고 인터넷에 뭐 현실 낙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동업은 뭐 가족이랑 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퉜던 일화가 있을까요?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고요. 궁극적으로 서로 이제 더 좋은 그리고 잘해보자고 하는 그 지향점 같은데 의견 일치가 항상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사이가 멀어졌으면 네.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안 했을 거고 카페 창업이라는 거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누가 먼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동생이 시작점이 됐죠. 매장을 처음 보러 온 날. 카페를 해보자. 그 전부터 이제 서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생각에서만 그치다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점이 되었죠.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착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카페 창업을 한 입장이잖아요. 네. 여기를 보시고 나서 바로 이제 오빠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혹시 근거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네이버에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자주 들락거렸어요. 좀 생각날 때마다 뭔가 직장 생활이 힘들 때마다 카페 차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런 걸로 위안을 삼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물들이 나온 거를 보게 되었었고 눈에 띄는 곳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래 이번에는 진짜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움직여보자 해가지고 매장을 보러 다녔는데 여기가 좀 반반이었어요. 3층 카페이기도 하고 뷰는 참 마음에 드는데 3층 카페라고 하면은 좀 흔하진 않잖아요. 주변 의견도 받고 싶다 해가지고 오빠에게 같이 와보자고 했고 그때 오빠도 저의 고민을 좀
해결해줘가지고 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 카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제 개인 카페를 창업한 이유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본 자본금이 이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살짝 아쉬움이 났는데 의외로 저희 개인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이렇게 눈앞에 반영이 되는 재미도 있고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방문하시고 나서 뭐 인스타 스토리나 블로그에 써주시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 부분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은 손님들이 되게 만족해 하시는구나 라는 게 있어서 그 재미로 지금 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여자 손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그 SNS에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감사하죠.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더 배워서 우리 카페에 이제 오신 손님분들이 한 번 방문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저 매장은 갈 때마다 새로움이 있는, 그래서 늘 찾고 싶은 그런 매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동생분 같은 경우는 직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직장이요? 네. 당장은 정리할 생각은 없고 오빠가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저는 좀 뭐랄까 바지 사장 느낌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서포트 해주고 여기 이제 실무자가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한 명은 안정적인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와야 됩니다. 리스크에 저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오빠가 할 생각은 안 해봤나? 아니 뭐 저는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누가 하더라도 일단 이거를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여동생분은 지금 이제 카페 창업을 계속 준비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겸업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름 재미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맞아요. 사실 재밌고 즐겁고 이제 그런 게 더 큰데 몸이 진짜 안 따라주는구나를 최근에 실감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오픈 초기다 보니까 매일 매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컨디션 조절해야겠다 느꼈고 하루 종일 이제 매장에 있는 오빠도 휴일은 하루쯤 진짜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잠은 죽어서 자겠습니다. 잠은 죽어서.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열심히. 네. 저희 이제 채널의 공식 질문이에요. 인생 내 컷은 무엇인지 먼저 남자 사장님 먼저. 아주 먼 훗날 뭐 장기적인 이제 그런 좀 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담고 싶은 인생 내 컷, 나의 컷은 저희 카페가 이제 2호점을 내서 동생이랑 저랑 서로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 날이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컷입니다.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이 무엇인가요? 네, 저의 인생 내 컷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없어도 이제 직원들을 써가지고 불로소득이 이루어지고 이제 저와 오빠 가족들은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진짜 일주일이라도 좀 가족여행을 하면 정말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 내 컷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컷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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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컷을 알아서. 좋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안녕. 안녕. 과장님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 제가 부모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태권도장은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키우는 건 어머니들이 전문가시고 교육하는 건 제가 더 전문가다 보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지키라고 있는 거지. ESTJ고요. 네. 극도의 J여서 네. 제가 ESTJJJ라고 하는데 돈은 너무 빨라서 인간이 잡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던졌는데 몇이 나왔어요? 야, 놓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우리 저희 네. 촬영하기 전에 네네. 이 마이크를 좀 사셔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착용할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광주광역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혹시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3시부터 태권도 수련이 있어서 네. 이제 초등학교로 끝나는 친구들을 차량으로 안전하게 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직접 픽업하러도 가시나요? 네, 요새는 모든 태권도장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제 수련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면 될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교 차량은 한 명이 한 명.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요. 몰래 노래 틀고 다니는데 노래요? 어떤 노래 주로 들으세요? 이제 아이들이 탑승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포켓몬스터 노래라든지. 네. 관장님 취향은 아니고 이제 아이들 취향의 노래를 듣는 거군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집에서 포켓몬스터 부를 때도 있고요. 네. 샤워하면서 갑자기 뭐 포켓몬스터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저도 동심이 돼가는지라 막 씻다가 막 물 먹으면서 막 꼬부기 하면서 막 붓고 있고. 차량하는 이제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 동선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가 수업을 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타임에 많은 제자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교육과는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제 역량에서 최대한 가르치는 게 제 교육적인 목표여서 많은 친구들도 받아봤는데 한 수련 시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받게 되면 놀이용 체육으로 조금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원제로 딱 20명만 받아가지고 한 타임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운동장이다. 도착했어. 지금 앞으로 나오렴. 네. 안녕. 안녕. 과장님 잘생겼어요. 고마워. 아까 태운 친구가 태권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미술학원으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돌봄 교실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학원으로 바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가 하교까지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하교를 하고 나서 아이들 스케줄에 맞게 학원으로 보내고 다시 또 데려오고 이런 역할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시 10분까지 좀 시간이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보신 종이는 뭔가요? 어떻게 태권도장도 하나의 교육이긴 하지만 또 서비스잖아요. 부모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건데 아이를 제 시간에 태우지 못한다거나 실수를 하게 돼버리면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되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최신화 시켜놓고 어떤 제자들이 타야 되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는 플래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꼼꼼한 성격이신가 봐요? 저 MBTI J입니다. J. J. 극 J입니다. P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답답하다라기보다는 안녕. 피들은 또 저 보면 엄청 피곤하게 산다라고 하던데 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더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벚꽃이 다 폈네요. 그러니까 엄청 벚꽃 맛집입니다. 진짜 넓어. 안녕. 하여튼 왔어? 이거 반장님 닮은. 넌 오늘 체력 훈련이야. 네요. 나에게 긴 못생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오늘 체력 훈련이야. 타차 준비. 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통화 가능하세요? 태권도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나 좀 더 배로 신경 써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관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닙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항상 어떤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시나요? 뭐 운영도 하고 경영도 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짬내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있는 걸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움직이는 틈에 생각나면 전화 드리고 아이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장님이 나이가 어리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상대하기에 좀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처음에 저도 부모님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모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해결하지 못하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태권도장은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키우는 건 어머니들이 전문가시고 교육하는 건 제가 더 전문가다 보니까 언제나 제가 교육적으로는 부모님들한테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이고
태권도 관장님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 관장님의 이런 태권도 철학이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이를 믿고 맡겨서 보내주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이들의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부모님들한테 몰랐던 사실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부모님과 저랑 또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렷. 자, 전체 제자리. 네, 전체 제자리. 네. 몸통 지르기. 둘. 대장님을 돕는 이거발같이 장준호입니다. 저는 바른 자세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교육을 했죠. 둘의 큰 차이점은 뭐였지? 자, 팔 벌려 뛰기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벌려 뛰기 10개 준비! 보다 더 높게 듭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격파 준비! 가려주시고 여기가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가려주세요. 자, 선임들 격파장 만듭니다. 만드세요. 더 어려운 거야. 격파 시작! 아이들이 선임과 후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약 1년 정도 사범님 없이 저 혼자서 도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하얀 띠가 지나고 나면 노란 띠부터는 무조건 다 사범님이 됩니다, 스스로. 이제 이것도 제가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다른 관장님께 흡수해서 배운 것들이고요. 도장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선임들이 무조건 후임들을 같이 챙겨가면서 도와주면서 수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물 마시고 출발! 교육할 때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항상 교육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군대식으로 조금 엄하게 가르칩니다. 질서랑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수련의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련을. 처음에 1인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시작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는 작년 3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연습을 해보고 많이 배웠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도장을 운영한 것은 사범 생활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사범 생활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야, 파이팅. 자, 출발. 방금 친구는 뭐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됐나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체계들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고 아이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동시에 그 다음 수련 친구들은 등원을 시킵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 무조건 놓치기 때문에 제 성향이 MBTI 중에 J이기 때문에 또 잘 맞습니다. MBTI 얘기를 좀 자꾸 하시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ESTJ고요. 네. 극도의 J여서 네. 제가 ESTJJJ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의 직업하고는 너무 잘 맞고요. 얘가 제 MBTI에도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 MBTI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MBTI가 ESTJ거든요. 아, 정말요? 네. 관장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안녕.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저를 공감해 주시는 분을. 그래요? 항상 안전이 좀 먼저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관장님의 그런 업무가 교육 지도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촬영 운행하고. 눈 떠서 이제 업무 시작할 거를 다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도장에 출근해서는 교육, 지도, 차량, 상담, 마지막으로 다 일과가 종료됐을 때는 정리하고 남은 잔업, 되게 제이스러운 일과입니다. 제의를 너무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노래 중에 제이에게라는 노래도 있잖아. 옆으로 더 가주세요. 출발. 왔어? 탑승. 바르게 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태권도 관장님이 될 수 있나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권도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단 첫 번째는 실무 경험이 조금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요. 사범을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격적인 요건들, 태권도 단증,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 진행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세 번째는 태권도 사범 자격증이 있어요. 총 3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형식적으로는 태권도장을 이제 차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요건들이 되는 거고, 어떤 실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운동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관장님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공부를 끊임없이 합니다. 생긴 거랑은 다르게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책이라든지 뭐 경제, 왜냐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2주잖아요. 네. 1년에 책을 50권 읽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주마다 한 권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2주가 빠진 이유는 추석 한 주랑 설날 한 주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건가요? 역행자라는 책 읽었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던 평범했던 사람이 이 마인드를 고치고 자기의 핵심 노하우들을 담은 책이었는데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관장님 자격증이 있어야 관장님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는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시 같은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눈 뜨면 출근하고 눈 감기기 전에 퇴근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네네네. 이 시험을 봐야만 태권도 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자격이 갖춰지는데 네네.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5번 이상 떨어진 분도 계세요. 5년. 시험이 또 1년짜리라서 1년에 한 번밖에 1년에 없거든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한 번에 저는 합격을 하고 싶어서 정말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새벽 2시 이 정도 됐었는데, 눈 밑에다가 빨래치개를 꽂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었어요. 빨래집게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네. 옆에 이제 빨래를 널던 참에 이게 씹으니까 아프겠다, 잠이 안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이 오는데 한번 잠을 깨게 해볼까. 원래 허벅지 같은 거 많이 꼬집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빨래집게로 한번 꼬집어 볼까 해가지고 정말 눈 밑에다가 꽂고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치열하게. 그래서 지금의 또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자. 관장님이 이렇게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네. 태권도 관장님이 될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운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네요. 관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실했던 거죠. 절실. 뭔가 제가 세워놓은 그런 목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 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절실하는 중입니다. 절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절실하게 좀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은 네. 당연한 거고, 네네. 그거 이외에 관장님이 꼭 돼야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조금 가정 환경이 좀 힘들게 살았었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표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네.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이 행복하는 게 제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고, 네. 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범 생활을 하시다가 관장님이 되셨으니까 네. 관장님을 꿈꾸면서 이제 사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사범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쵸. 저한테 엄청 소중하고 가장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항상 하시는 말인데, 돈은 너무 빨라서 인간이 잡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건 인간이 기술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거지 절대 돈은 잡을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아직도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봤어요.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사범님들도 사범 생활을 하시면 때로는 뭐 이런 급여, 경제적인 부분에 좀 힘듦을 느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으면 나의 기술은 열심히 노력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태권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꺾이지 않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자 뛰기 연습했어? 그 다음 집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있기까지는 태권도 수련생 여러분, 오늘은 지금 운동이 하는 거 보니까 관장님 성격처럼 아이들을 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거의 군대입니다. 군대. 앞으로 숙여주기 8, 하나, 둘.
영상 주제였는데 도움을 줄 때는 뭘 바라지 않고 그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자 일어서 자 3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제 인생 네컷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걸 찾아가는 것이 제 인생 네컷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것 끊임없이. 당신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찢어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찢어 드셔야 맛있죠. 근데 저는 식당 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싸갖고 다녀서 말리고 싶어요. 맛은 잊어라. 요번에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맛은 잊어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 매출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올해 내년이나 장사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뭐 카페나 디저트나 밥집까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마이크 착용하시고 시작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안주구에서 13년째 고인돌을 운영하고 있는 송순호입니다. 처음에 간판 보고 조금 신기했던 게 이름이 고인돌이잖아요. 고인돌로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2010년도 13년 전에 여기 수안지구에 와서 고깃집을 차리자 해갖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고인돌이 이제 무덤이잖아요. 보통 무덤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그래 죽을 힘을 다하자 해서 고인돌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게 장사를 하면서 저희가 나태해질 때마다 아직까지 문을 안 닫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수안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고깃집 고객님들이 자주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손님들 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마솥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기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한 열흘 동안 차곡차곡 해서 만든 거예요. 이 가마에서 고기는 다 구워서 나오죠. 여기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밑에 보면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피자를 굽다가 뺐다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러죠. 하덕 느낌이죠. 이게 돌아가고 안에서 불이 있어서 고기가 타질 않죠. 이 기계는 사는 건가요? 보통 사야죠. 렌탈을 하거나. 근데 저희는 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층에서 이제 제가 상인회 회장으로서 제가 2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상인들한테 뭔 스마트한 거를 공급해주고 싶어서 2년 전에 저희 상인회 단체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운이 좋았는지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돼서 저희 상인회 곳곳에 키오스크나 뭐 로봇이나 테이블 오더나 이런 거를 공급받게 됐고요. 선정이 돼서 원래 중소기업층에서 하면은 70%가 지원을 해주고 30%는 원래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30%를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보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무료로 한 거죠. 상인 회장님의 힘이 컸네요. 저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밥도 못 먹고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래서 장관님이 상도 주셨잖아요. 회장 송순호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개인전으로 했을 때는 상인회 회장으로서 1위를 했죠. 내가 찢어 드릴게.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 안녕하세요. 고인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저는 고인돌에서 일하는 제니입니다. 고기는 3시간 동안 삶아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도 이렇게 다 벌어져. 맛있게 드세요. I love you.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고기는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찢어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찢어 드셔야 맛있죠. 옛날 우리 엄마들이 해준 것처럼. 그쵸, 그쵸. 돌돌 말아서 이렇게 밥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늘갈비인데요. 여기요 배달 고객님이 주문하셔서 나가는 거고요. 마늘갈비 넣고 김치찌개 서비스로 넣고 묵은지하고 파절이랑 이게 찐닭갈비까지 서비스로. 그리고 가면은 음식이 보이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포장 디자인을 따로 만든 거죠.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포장 디자인을 한 거예요.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지원 사업에 돈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디자인만 만든 게 500이에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 매출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선 여기 갖다 드리고. 이게 매출 3월 달에 판 거죠? 네. 이제 배달 빼고 밀키트 빼고. 평소보다는 3월 달이 한 30% 매장에서는 이게 더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저희 매출로는. 4년, 5년 전서부터 우리 강상구나 어디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 다음에 제가 달려가거든요. 한 4년 전에도 저희 강상구청에서 김유진 사부라고 장사의 신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문에 끼웠고 현수막도 직접 제작해서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 띄고 이건 벌금도 내봤는데 장사의 신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런 식? 저희 집에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지만 연예인들 사인보다 우리 아가들 커가는 그 이제 발레리나 하는 애기인데 엄청 잘해요. 이모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자기네들이 붙일 정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느 교수님이 그랬어요. 50살이 넘어서 장사를 하려면 공부를 해라. 50살이 넘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즘에 이런 골목 상권에서 보통 20대 초반 중반들이 가게를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벤치 마케팅이라 하죠. 모르면 벤치 마케팅이라도 해서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게 더 마음 다가설까 이렇게 하고. 이거 치워드릴게요. 아, 못 찍는데 사모님은 안 나오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서빙을 시작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지금 했는데 아유, 새로운 거니까 드셔봐야죠. 지금 서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배달 포장, 뭐 손님들 응대하고 지금 뭐 교육받고 디자인하고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저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바빠서. 왜 그러냐면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 또 상인에 뭔 일 있으면 도와주러 가야 되고 구청에도 갔다 시청에도 갔다 나가서 도와주고 공부하고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장사 끝나는 10시, 11시 그때 우리 신랑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한잔하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하는 거. 제가 올해 내년이나 장사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식당 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싸갖고 다녀서 말리고 싶어요. 진짜 좀 좋은 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손님 많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좀 안 좋으신 분, 배우를 해도 너무 함부로 하신 분,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 속으로 그러죠. 내가 장사를 하는 게 죄구나. 장사를 안 해야겠다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10년이 넘어갔잖아요. 13년이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제가 뒷바라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추석 설은 안 쉬어요. 그날은 더 쉬면 안 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다 단골 손님이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와야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버티시나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많이 먹고 버티고 있어요. 인삼도 먹고 홍삼도 먹고. 제가 올해 55살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를 좀 합니다. 돈 들여서 성형을 못 하니까 평상시에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오늘은 이상하게 계란이 원래 노른자가 하나인데 오늘만 2개네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 장사의신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분한테 혹시 어떤 질문들을 했고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벌써 4년, 5년 됐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였죠. 맛은 잊어라. 요번에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맛은 잊어라. 그렇지만 고객이 원하는 음식에 대한 컨설팅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 거를 세우고 세워있는 걸 눕히라. 흥미로워서 찾아올 것이다. 특별한 걸 만들라 하신 거죠. 수일이 우동집에 가면 국수가 움직이잖아요. 위아래. 그게 신기해서 보러 가는 것처럼 이쁜 그릇에다가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제 음식을 플랫폼 한다는 거죠. 음식을 플랫폼 해라. 그러면 고객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알려라. 모른다. 바깥에 알려야 맛있는 거를 안다. 알리자는 거는 이제 마케팅이겠죠. 마케팅 공부를 많이 하고 노출을 시켜라. 제일 1번은 방송에 출연하는 게 제일 좋다. 코로나 때 더 힘들었지만 배달을 시작하고 밀키트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13년 동안 수완지구에서 장사하면서도 식당을 한 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게가 여러 번 바뀌고 재산을 다 잃어서 나가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증금까지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까지 계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음식점에서 폐점률이 제일 낮은 게 짜장면집이다.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을 배워서 짜장면집을 차리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대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뭐 카페나 디저트나 밥집까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 나이 드신 분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셔야 되죠. 논문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세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인스타 공부도 하시고 해야만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릴 수도 있고 안에서 부족한 거는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음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2023년도도 살아남기 힘들고요. 내년에도 더 살아남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본인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인생 네컷이 궁금한데요. 저희 딸이 제가 너무 늦게 나서요. 17살입니다. 근데 우리 딸 대학교까지만, 대학교도 뭐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고요. 대학교 입학하고 좀 정착시킨 다음에 수완지구의 고인돌을 기술 전수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거면 고인돌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랫동안 제가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는 캠핑카를 하나 사서 강원도도 가고 또 배 타고 제주도도 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지금 13년 동안 못 해본 거 여행 다닌 거 개나리 꽃피면 개나리도 보고 축제도 많이 가고 그리고 좀 쉬고 잠도 자고 싶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네컷입니다. 당신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목포에서 낚시배 하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키우기 힘들거든. 처음에 이제 배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 배가 4대예요. 선장님. 네. 오늘 이벤트 있어요? 오늘 이벤트요? 응. 오늘 첫수하신 분 평일 무료 수납권 드릴게요. 콜. 나이스! 나이스! 선장님 잘생기셨는데요? 아니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저는 와이프랑 얘기했어. 아 결혼하셨어요? 아. 선장님! 선장님!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장님이 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출항하시나요? 네, 이제 손님들 다 오면은 바로 네. 출발할 거고요. 네. 얻는 배로 가시죠. 아, 네. 마이크를 좀 차셔야 되거든요. 지금, 네. 네, 네, 차시겠습니다. 이거 주머니 넣으면 되나요? 네네, 주머니 넣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가실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목포에서 살고 있는 24살 나훈민이고요. 지금 낚싯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고 계신 거는 뭔가요? 점심 나갈 라면이랑 김밥. 아, 라면이랑 김밥도 가져가고요. 네. 선장님 오늘 낚시하시는 분은 많으신가요? 오늘 9명 정도? 9분 정도? 다 자리 잡으셨나요? 자리 다 잡으셨어? 네. 가운데 말고 뒤로 가시지.
뜰자리가 더 괜찮을 텐데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오늘 자리 여유 있으니까 낚싯대 많이 피세요. 많이 피죠 많이.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건가요?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손님들만 오시면은 다 태워서 인원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출발하면 돼요. 손님들 구명조끼 입으셔. 구명조끼 드릴게. 네. 선생님, 구명조끼를 네. 뭐 배에 타면 당연히 입어야 하는데 네네. 혹시 만약에 안 입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낚시하고 있으면 네. 해경에서 한 번씩 단속으로 오거든요. 단속 오면은 안 입은 사람 책임. 선장님 책임이 아니고 안 입은 사람 책임이에요. 네. 이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올까요? 이제 배를 네. 저희 배를 이제 돌면서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아, 벌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요? 선장님 항상 이 네. 시간에 출항하시나요? 이런 이게 저희가 달마다 잡는 오종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도다리는 아침에 한 6시 반에서 7시에 나가거든요. 이제 4월달에 돔낚시 시작하면은 더 일찍 나가야 돼요. 몇 시에 나갔나요? 때마다 틀린데 3시, 4시? 3, 4시요? 네. 잠을 거의 못 주무시겠네요. 잠을 일찍 자죠. 그래서 거의 10시, 9시, 10시 그쯤 자고요. 저희가 이제 8월달에는 아예 시간이 바뀌어버려요. 저녁에 나가거든요. 그때는 갈치낚시 때는 밤에 갈치가 나오니까 거의 6시에 배 나가서 저녁 그리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피크죠, 피크. 네. 선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게 또 필요한가요? 자격증 필요하죠. 처음에 공연면허 따야 되고요. 따면 좋아요.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회기사 그 면허를 따셔야 낚싯배에서 이제 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선장님이 그거 다 자격증을 따실 거면 엄청 공부 잘하셨겠네요. 저는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좀 쉽게 땄거든요. 시험을 10번 넘게 봐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네.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따놓으면 웬만한 차들은 다 몰 수가 있잖아요. 네. 배도 마찬가지인가요? 배는 977까지 977 이제 배 톤수마다 틀리거든요. 네. 977까지는 배를 운전할 수 있어요. 선장님만의 이런 낚시배 포인트 같은 게 있으시겠네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자동차 운전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배 운전하는 거랑 좀 비교해봤을 때 좀 난이도 같은 측면에서 좀 어떤가요? 난이도 훨씬 높죠.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날씨마다 안 되고 일단 바람이 부는 날은 배가 순식간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버리면 배 잡기도 힘들고 근데 바람 부는 날이 제일 이제 힘들죠. 시작하세요. 윗바늘에 새우, 아랫바늘 지렁이 끼셔야 돼. 장갑 필요하신 분? 다 있으셔? 장갑 여기 3층. 뭐 많이 잡아. 네. 선장님. 네. 다른 손님들이랑 네. 좀 이렇게 서스럼 없이 좀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낙천적이신가요? 네. 원래 좀 부칙성 좋게 좀 다가가시는 네. 편인가요? 그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친근하게 대하는 게 저도 마음 편하고 좋으니까 저도 편하고 일을 19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일했던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네, 19살 때부터 이제 형이랑 공호부 배 사서 도와주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은 하게 됐죠. 삼촌 이거 던져드릴게. 들어오시죠. 예, 날씨 추우신 분들이 네. 이제 커피를 많이 사주셔요. 또. 이거 아무리 3월 중도 넘어갔다 해도 바람 아침에 춥거든요. 네. 카메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으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선장님, 네. 오늘 이벤트 있어요? 오늘 이벤트요? 응. 오늘 첫수하신 분 평일 무료 수납권 드릴게요. 콜. 나이스! 나이스! 오늘 첫수하신 분들 무료 수납권 드릴게요. 얼른 빨리 한 마리 잡으셔. 첫수인가요, 첫수? 당첨되셨나요? 못 건지 모르겠어요. 선장님. 이쪽. 여기. 근데 오늘 고개를 좀 처음 꺼려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잡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야를 안 줬네. 이렇게 해야지 크게 나오나요? 네.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날 춥죠?
좀 나 더워질 거예요. 커피를 배달까지 가시네요, 선장님.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낚시하시면 되죠. 하나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커피 맛이 좀 어떠신가요? 완전 맛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옵니다. 선장님이 지금 24시잖아요. 네, 24시. 그러니까 24 다른 이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어른들이랑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네. 그게 좀 이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먼저 오면 친근하게 다가가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설명해주고 네. 뭐 부르면은 달려가고 열심히 하죠, 열심히. 네. 네. 이 배를 좀 마련하기까지의 이런 과정이 좀 궁금한데. 저희 형이나 저희 고모님이 제일 고생하셨죠. 거의 단기간에 저희 가게를 많이 끌어올렸고, 그래도 모포에서는 좀 낚싯배로는 이름이 있으니까 저희 배가 모포에서 낚싯배 하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키우기 힘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배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 배가 4대예요. 고생 많이 하셨죠. 배는 선장님 건가요? 제게 아니라 저희 형 거죠. 아, 저희 고모부 거. 네. 선장님만의 또 배를 또 갖고 싶은 또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아직은 이게 배우는 단계라고 더 생각하고 저는 더 열심히 배워서 차후에 하나 해야죠. 배 한 척을 네. 사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세배로 지으면은 5억에서 6억 더 들 수도 있고요. 중고로 해도 그래도 억 단위는 넘어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낚싯배 중 제일 큰 배인데 네. 2억에서 4억 정도 가지 않을까요? 2억에서 4억. 허가 포함해서. 효과가 어떤 건가요? 바다에서 낚시할 수 있는 보증금 같은 돈인데 네. 그 돈도 한 1억 좀 넘어요. 보증금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배를 팔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네. 돌려받죠. 돌려받을 수 있구나. 네, 돌려받을 수 있죠. 그게 좀 메리트죠. 처음에 근데 좀 목돈이 나가긴 하지만 네. 나중에 다시 아예 사라진 돈이 아니니까. 그러네. 식사하셔야죠. 네네. 식사하세요. 빨간물 들어왔나요? 낚시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죠. 일주일에 그래도 한 4-5번은. 4-5번이요? 자주 거의 직업이신데요? 아, 직업은 낚시 가게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 하다가 네. 낚시가 좋아서 낚시하려고 목포까지 왔죠. 아, 목포에서 그러면 낚시 가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많이 오시라고. 북항 쪽에 레드포스 목포점이라고 작은 낚시 가게 있어요. 선장님이 여기 쓰고 계신 두건을 내리니까 선장님이 이제 진짜 더 나이처럼 좀 더 어려 보이시고 선장님 잘생기셨는데요? 아니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저는 와이프랑 얘기가 있어. 아,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좀 빨리 했죠. 오, 그럼 진짜 빨리 하셨네요. 네. 애기는 몇 살이에요? 애기가 지금 5살이에요. 5살이요? 네. 그러면은 선장님 나이가 24시니까 엄청 일찍 결혼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19년도에 애기가 나왔으니까. 와, 벌써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죠. 제가 공부를 막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애기는 이제 생겼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낳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형한테 얘기하게 됐죠. 네. 형이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낚싯배 필요하면 같이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선장님이 말씀했던 게 네. 19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거랑 겹치네요. 그렇죠. 군대도 갔다 오셨나요? 작년 5월 달에 조적하고 다시 이제 들어왔죠. 19살에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2년 빼면은 한 3년 만에 선장님이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엄청 빨리 달았죠. 저는 가족들 덕분이죠. 가족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배면허도 땄고 배면허가 있는데도 배가 없으면 쓸 데가 없잖아요. 저는 가족들이 탄탄하게 아래를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이제 배를 몰고 시작했죠. 선장님이 어떤 실력이나 자격이 안 갖춰져 있었으면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맡기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배가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손님을 태우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잘 안 시키는데 그래도 제가 배를 이제 맨날 일을 하면서 같이 타고 나가고 그런 게 많으니까는
그래도 재밌어요. 재밌네요. 지금 이제 나와서는 이제 선장이라는 직업을 또 충실히 하고 계시고, 네. 집에서는 또 육아를 또 맡아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러다 보면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버티셨나요? 일단 와이프가 일단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죠. 제일 먼저 이해해주고 자기가 먼저 좀 더 하겠다 약간 와이프 도움도 크죠. 애기는 말 잘 듣죠? 애기 말 잘 듣죠. 하지 말한 거 안 하고 애교도 많고 일단 너무 사랑스럽죠. 19살이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 네. 사회에 좀 발을 디딘 셈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장님이 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만약 없었으면은 선장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막 놀고 있겠죠? 남들 24살처럼 막 놀고 있겠죠. 이제 선장님의 친구분들은 다 이제 아직 24살 대학생 이제 일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신가요? 요즘 저희 말로 현타로 현타라고 하나? 현타가 오는데 막 크게 그렇게 느끼진 않아서 뭐 쉬는 날에 한 번씩 같이 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장님! 선장님! 축하드려요. 몇 마리? 3마리째? 와, 이거 인터뷰하는 중에 바로 낚시가 좋죠. 선장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제 인생 네컷은 이제 항상 손님들 태우고 배를 바다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저희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좀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풍경도 보고 낚시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 네컷이에요. 당신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일반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반죽하고 달라요. 드셔보셔야 그렇구나 왜 그 방법을 쓰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큰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요. 모든 고로케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저희는 이제 제빵 부부잖아요. 제빵사의 부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먼저 사용하실게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1914 송정역 시장이라는 곳에서 고로케 전문점을 하고 있는 고로케 삼촌 대표 황연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들을 3남매를 보내고 그러고 3남매요? 네. 적어도 9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주변 정리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반죽을 먼저 만들어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와. 사장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로. 여보 우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 거는 이렇게 그래서 냉동에 있던 거는 담가놓고 그날은 아침에 가장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반죽을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거를 이제 맞춰서 돌려주는 거. 이거 좀 내려야 되는데. 제가 내려드릴까요? 이거 내려드릴까요? 네네. 이렇게. 혹시 뭐 반죽을 하는 뭐 특별한 뭐 방식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일반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반죽하고 달라요. 기름기가 많은 그런 고로케가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은 반죽이 어떤 반죽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는 이제 뜨거운 물에 밀가루를 익혀서 만드는 탕종 반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반죽을 다시 72시간 저온 숙성을 해서 넣고 다시 2차 반죽을 한 게 지금의 반죽이에요. 일반 고로케보다 드셔보셔야 그렇구나 왜 그 방법을 쓰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뭐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저희는 이제 제빵 부부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남편이 제빵사를 하고 저도 제빵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남자 사장님도 지금 오셨는데 원래 같이 이렇게 반죽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요 방법, 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반죽이랑 속재료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남편의 담당이고요. 네. 마케팅 쪽으로는 제가 담당해서 하고. 제빵사는 얼마나 하셨나요? 12년? 12년? 네. 20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 도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남편도 한 7년? 그래서 저희 4대 커플로 만났어요. 지금 보시면 네. 딱딱딱 두 분이서 그죠. 합을 많이 맞추신 딱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창업 초기에는 엄청 싸웠거든요. 깐깐한 사람과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과의 의견 충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이제 7년차 돼가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고 눈빛만 봐도 아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창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시장에 이제 전통시장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었어요. 몇 날 며칠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제빵 사시면은 다른 빵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고로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추억이 있잖아요. 저희도 네. 엄마 손을 잡고 아주 어렸을 때 팥도너츠 같은 거 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고로케를 또 직접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맛이 괜찮은지 뭐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땠어요? 처음에 별로였었지. 뭐 고구마 크림치즈, 블루베리 크림치즈 막 여러 가지 종류를 했는데 그 중에 다 탈락되고 남은 건 양파 크림치즈. 그래서 재료를 배합해보고 책도 떠들어보고 막 그래서 탄생한 것들이 지금 8종류의 그렇게. 8종류? 네. 처음에는 몇 종류로 시작하셨어요? 이거 몇 종류였지? 4종류였나? 4종류? 그럼 혹시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메뉴가 있나요? 지금은 떡갈비나 아니면 닭갈비나 그런 종류 쪽으로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는 하는데 막 오케이 막 그런 맛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켜도 돼요 여보? 새우를 네. 드시는데 네. 이 새우가 들어가는 메뉴가 게살 크림새우라고 있어요. 이 매장에서 가장 많이 잘 나가고 시그니처 메뉴로 큰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요. 자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계신 메뉴는 어떤 거예요? 게살 크림새우. 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감자. 폭신폭신 감자. 그래서 감자 안에도 식감을 좀 더 좋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스위트콘이 들어가요. 야채 다지기 쓰지 않고 감자 삶아서 깨고 먹는 거니까 하나하나 재료 들어오는 상태가 별로다. 그럼 오늘 그거는 못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는 왜 넣는 거죠? 발효하는 과정. 발효하는 과정.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7년 차? 저희가 지금은 매장을 하나 하고 있지만은 2019년도에 2호점으로 오픈을 했었어요. 사장님 하나, 나 하나, 이거 하나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2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거 딱 접고 이제 온라인으로 택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생각의 차이라고 네. 그렇게 자체를 어떻게 보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상하면 어떻게 라는 먼저 지레 겁먹어서 시작을 도전을 못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세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음식을 택배로 받아먹기 시작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튀길 때 좀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거 있나요? 처음에 새 기름 갈고 할 때는 항상 양파 기름을 냈거든요. 저희는 네, 기름의 냄새과 향을 좀 더 잡아서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중간 정도 180도 온도에서 은근하게 튀겨지는 크로켓이. 그래서 왜 빨리 색깔이 안 나지? 라고 막 보시면서 가끔 놀러 오시면 다른 분들이 그런 줄 아셔. 그렇게 3초? 그죠.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또 한 번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삼촌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왠지 친근감이 있고 왠지 더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라고 붙였죠. 고로케가 지금 8종인데 혹시 최종적으로 뭐 몇 종까지 하고 싶다 그런 지금 목표가 있나요? 모든 고로케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다 안 드셔보시고 하나만 사서 드셔보시고 아 이거 맛없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메뉴를 먹어도 진짜 맛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목표죠. 네, 아직 양보다는 질. 네. 성격이 좀 보시다시피 좀 과묵하잖아요. 조용조용하시잖아요. 반대인 성격의 성향의 저를 만난 거죠. 제가 이렇게 다른 것 쪽으로 나서 주니까 서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천생연분? 남편이 항상 고맙게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잘한 일이 나를 턱해서 결혼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최고의 칭찬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근하게 튀겨지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한 종류. 한 종류? 이거는 감자. 지금 이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이제 튀겨지는 거 피자. 피자? 이거는? 요거는 해메크.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 다 똑같죠? 네. 맛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희 둘만의 그게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네.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가장 잘 팔리고 좋아하시는 맛들이 위주로 먼저 나오고요. 네. 실수하신 적은?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딱 집어. 저는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약간 털털하거든요, 진짜. 네네.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았어요. 파는 거니까. 그쵸.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용납을 못하는 그런 거. 제품 담당이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튀김기도 되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정말 큰 튀김기를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되게 돈 많이 주고. 근데 그것도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대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바로 따뜻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죠. 제가 딱 네이버 온라인 시작할 때,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렇게 키워드로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표로.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키워드를 치면 저희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지금은 나와요. 지금 나.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 생각하면서 수제 고로케로도 잘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계획 세워서 꿈을 꾸죠.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맞아요. 원칙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안 팔릴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당연히. 하나요? 거의 버릴 때도 많았고, 또 아파트 경비실 선생님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학원 같은 데에서 그냥 아이들 간식용으로 한번 먹어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주위에 나눠줄 때도 있고. 제빵사 하던 시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어떠신가요?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 낫다라는 생각. 왜냐면 직장 생활은 주어진 임무에 하기만 하면 정해진 월급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은 좀 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고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랑 온라인 판매랑 어떤 게 더 수익이 많나요? 70%가 오프라인, 온라인이 30% 그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5대5 정도 만들고 싶어요. 5대5까지. 이렇게 날이 비가 오거나 눈비가 오거나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팔로우로 나갈 수 있고 수입이 창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장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저의 인생 네컷은 항상 꿈꿔왔었거든요. 나의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항상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나의 땅에 나의 건물을 짓고 아래에는 카페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에는 나의 공방이 있고 3층에는 나의 가족들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네컷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영업할게요. 번호키가 얼마예요? 당신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고기가 딱 알맞은 온도에 제대로 익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좀 관련 많이 좀 붙잡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대기 첫 번째이실 것 같아요.
재방문율이 한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아는 손님이 한 지금도 보면은 한 테이블 말고는 연탄은 이제 공기 조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키운다고 또 바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먼저 착용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 지금 소촌동에서 송정연탄이라는 손님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시 조금 넘었는데. 네네. 벌써 가득 찬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 아무래도 좀 오래 저희가 된 매장이다 보니까 손님들 이제 식사 시간 되시면 이 시간에 좀 먼저 찾아주시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웨이팅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일찍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제일 바쁜 시간이어가지고 잠시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금 테이블마다 이제 밑에 뭐 만지시던데 그게 연탄 테이블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공기 조절기를 열면은 화력이 세지고요. 닫으면 이제 화력이 쭉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 조절을 해야 고기가 딱 알맞은 온도에 제대로 익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좀 관련 많이 좀 붙여 봅니다. 수시로 하는 일이라서 거의 이제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저도 이제.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대기 첫 번째이실 것 같아요. 한 팀이 좀 늦게 오시는 팀이고 최대한 연락드릴게요. 네. 사장님 방금 웨이팅하고 가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매장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딱 식사 시간에 손님들이 웨이팅 많이 해주세요. 또 사실 웨이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최대한 빨리 잘 준비해 드려봐야죠. 네, 이제. 어색해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게 저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골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수로는 7년이 넘어가는 가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방문율이 한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아는 손님이 한 지금도 보면은 한 테이블 말고는 다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보시면 마음을 주고받는 고깃집이라 해서 저희는 좀 손님들하고 이런 소통하는 거를 조금 최우선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에피소드도 쌓이고 에피소드 때문에 또 방문하셔서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뭐 안부 묻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주고받는 고깃집이라는 이 문구를 사장님이 생각하신 건가요? 저도 장사를 이제 하면서 결국 제일 많이 남는 거는 뭐 매출이나 수익이 남기보다는 이윤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 옆에 항상 든든히 있어주는 거는 또 고객님들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고 그래서 좀 마음을 많이 주고받고 그런 재미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되세요? 긴장돼서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모자에 지금 이름표가 달려있잖아요. 네, 여기 있죠. 네. 저는 좀 식당에 기업화를 꿈꾸다 보니까 보통 식당 가면은 뭐 사장님 또는 뭐 누구야 뭐 주방에 계신 분들은 뭐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정확한 직책을 좀 나누고 조직을 나눠서 각자 할 일을 나누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좀 그런 사내 문화를 만들자 해서 매니저님, 실장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찰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왜 머리에 다신 거죠? 머리요.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 가슴에다 했었는데 고기를 굽거나 이럴 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좀 젊으세요. 이런 젊은 그런 에너지나 이런 걸 표현하려면은 조금 더 이런 센스 있는 자리에 붙이자 해서 머리에 붙이고 보통 손님들하고 얼굴을 항상 마주하면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저 봐주시고 일부러 더 이렇게 하는 좀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요. 사장님의 센스네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먼저 가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본인들이 머리에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여기로 자연스럽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웨이팅 손님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셔야 할 세 분 이렇게 같이 오신 거죠? 하나 펴드릴까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전직은 처음부터 장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제 직장 사수였는데 그분이 먼저 고깃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와서 같이 장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매니저 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아유,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짜 오늘. 풍년탄 너무 맛있어요. 뭐 인천에서 왔어요. 인생고기. 네, 감사합니다. 아유, 사실 감사해요. 원래 드시라고.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아, 진짜. 고기 하면 무조건 있지. 중간중간 걔도 이렇게 불 체크를 해줘야 해가지고. 네, 이게 연탄이라서 그런 거죠? 아, 네. 가스불이나 이런 거는 돌려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연탄은 이제 공기 조절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키운다고 또 바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은은한 불을 계속 좀 예열을 해놔야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연탄으로 구우면 좀 장점이나 맛이 좀 어떤가요? 아, 일단 장점이 먼저 확실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편해요. 저희가 연탄을 한번 마감할 때 한번 갈아 놓으면은 그 연탄을 가지고 하루를 계속 장사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숯 같은 경우는 중간에 와서 뭐 숯을 넣었다가 그렇죠. 숯 빼주세요 하면 또 숯 빼자고 이러는데, 불 조절만 잘 해놓으면은 계속 가는 게 있고요. 연탄 자체가 보시면은 연탄이 있고 불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활용이 엄청 셉니다. 고기가 그 안쪽까지 다 고루고루 익을 수가 있어서 이게 확실히 맛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메뉴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쫄긴 목살이 저희의 대표 메뉴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뭐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부위를 좀 할 건데, 저희는 목살을 저희 숙성고에서 숙성을 하거든요. 네. 숙성을 한 목살을 가지고 부드럽게 좀 연육작용을 거쳐서 손님들께 드리다 보니까 목살이 엄청 부드러우면서 그 목살만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가장 판매 많이 되는 메뉴는 쫄깃 목살이고요. 김제 지평선 고봉밥. 네. 이건 뭐예요? 제가 사실 김제 출신이거든요. 전북 김제. 네. 호남평의 중심이고 쌀농사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밥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3가지 쌀을 제가 블렌딩을 합니다. 김제 지평선 쌀과 네. 나머지 2개의 쌀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섞어가지고 일정 비율과 일정한 레시피로 밥을 해요. 항상 밥이 맛있고 찰지고 향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손님들이 김치찌개랑 밥에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만간 지금 밀키트로 판매하려고 김치찌개는 또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꼭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칠까요? 제가 칠게요. 한량 갖고. 사장님. 네. 이 원숭이의 연구는 뭐예요? 아, 원숭이요? 저희 냅킨 포즈예요. 그래서 3분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의 기적이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웨이팅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상을 새로 세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3분 모래시계를 세팅을 해요. 네. 그래서 상을 치우고 다시 세팅하는 데까지 3분 안에 모든 걸 끝낸다. 그래서 저희만의 좀 피팅 타임으로 레이싱카 보면은 윙 들어서 바퀴 갈고 하는 시간이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저희만의 피팅 타임을 3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많이 있나요? 보통 평일에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요. 큰 활성화된 상권이 아니고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주중 주말 편차 없이 좀 비슷하게 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적은 편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아마 이따 좀 7시 좀 되면 그때가 한창 피크여서 또 봐야 할 것 같아요. 뭘로 드릴까요? 목살 3개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목살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표정이 오늘 조금 좀 약간 긴장되어 있잖아요. 손님이 오늘 약간 소개팅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잘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뭘 준비해드릴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혹시 여자친구가 아, 저요? 저도 지금은 없습니다만 조만간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2년째 계속 들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아니 사장님도 지금 여자친구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소개시켜드릴 의향은 없나요? 주변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몇 살 차인가요? 저희 딱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튈까봐 제가 살짝 엎어놓겠어요. 잠시만요. 고기 한번 뒤집어 드릴게요. 옆에 빵집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은. 느낌이 약간 MBTI I이실 것 같은 느낌.
ISFP. 저희 공식 질문이 MBTI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ENFJ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러면서 손님들이랑 좀 말을 이렇게 처음에 꺼내기가 좀 어렵다 해서 공통 질문으로 해서 손님들이랑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이제 손님들 보면은 MBTI가 기억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매출은 제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2천 후반대 정도, 월 매출 2천 후반대 정도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월 매출 6천 정도 해서 이 정도 선으로 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번 달 목표가 6,500, 다음 달 목표가 또 500씩 정도는 더 신장하는 게 저희 이제 직원들의 전체 목표입니다. 웨이팅도 많고 손님들도 많아서 네. 조금 이제 확장 이전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신가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 이전하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예전에는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본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가게를 꾸려갈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를 꾸려갈 좀 직원들이 좀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해서 지금 뭐 어찌 보면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죠. 네, 함께 좀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거의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준비가 돼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한번 가게를 한번 저희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에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네. 사장님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약간 즐기시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에서 좀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우리 가게를 이용하시고 뭐 매출을 얼마 올려주시는 손님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뭘 해야 재밌어 할지 행복해 할지를 좀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진심으로 그분을 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님들도 저를 또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이런 게 아마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정성,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 이제 저희 공식 질문만 남았는데요. 네. 사장님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저의 인생 네컷은 저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서 모두가 사장님이 되고 모두가 건물주가 되어서 저희가 함께 큰 정원에서 저희 별장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건배를 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 저의 인생 네컷입니다. 당신의 인생 네컷은 무엇인가요? 컷! 됐고요.